제가 장사를 하면서 아니면 부동산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관상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관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저 사람이 살 건지 안 살 건지 알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도 하다 보면 손님 만나면서 저번에 나랑 계약했던 사람이랑 닮았는데 저 사람 괜찮은데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좀 오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상을 안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점을 따로 보지는 않지만 점을 보면 재밌다. 안녕하세요, 버튼홍입니다. 책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소개해 주려고. 이게 뭐냐면은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책이에요. 와, 이 책이 무려 200년간 지금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200년 동안 실제로 지금 팔리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생각보다 많이 팔려요. 200년간 팔렸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팔릴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책도 책인데 이걸 쓴 사람이 더 재밌어요. 이게 누가 썼냐면은 관상가가 썼습니다. 관상가가 썼는데 200년간 팔리고 있는 책. 책 제목이 뭐냐면은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요거거든요. 요 책입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그리고 관상가 이름이 미즈노 남보쿠예요. 요 사람인데 생긴 게 진짜 되게 관상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별로야, 별로. 안 보이는구나. Sorry.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미즈노 남보쿠.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은 일본 에도 시대 후반에 활동한 관상가래요. 에도 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일본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상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관상 같은 게 되게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즈노 남보쿠도 그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이 뭔가 관상을 공부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원래 도박이랑 싸움 같은 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사고를 좀 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감옥을 한번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즈노 남보쿠가 열받았겠죠. 저 새끼 뭐야? 짜증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처음에 3년 동안 이발소에서 일을 합니다. 이발소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의 머리를 깎고 얼굴을 관찰을 해요.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죠. 자,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나는 얼굴이랑 머리는 다 알겠어. 이제 몸을 보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목욕탕에서 3년 동안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 몸에 대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다 계속 공부를 합니다. 작심만 연구를 해요. 자, 이게 끝나고 3년 후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화장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골격이라든지 뼈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화장터에서 일을 해요. 이렇게 9년을 일했던 이 사람이 이제 하산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나는 이제 사람의 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관상을 봐주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30세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문화생이 몇천 명 될 정도로 그런 대단한 관상가가 됩니다. 실제로 에도시대 후반에 관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미즈노 남보쿠는 성공을 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되게 재밌어요. 원래는 그러잖아요. 관상가로 성공을 했으면 계속 관상가로 가야 되는데 뭔가 꺼림칙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생김새가 분명히 이 사람은 잘 살아야 돼. 뭐 장관이 되거나 진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정말 못 살고 뭐 도박에 빠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관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굶어야 되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서
인간의 기능 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 거죠.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콩이랑 곡식을 먹으면서 예전에 자신의 절제한 생활을 했던 거를 기억해내고 음식 문화 평론가로 탈바꿈을 해요. 음식으로 운명조차도, 관상조차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절식하다 보면은 원래는 되게 못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잘 될 수 있고, 너무 폭식을 하거나 기름기 있는 것만 먹다 보면은 정말 잘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자, 뭐냐?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운명을 바꾸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운명이라는 게 진짜 실제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형제들도 뭐 다른 운명을 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보쿠는 거기서 절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책을 쓴 거죠.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은 거는 이런 거 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이런 게 궁금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뭐였냐면은 식이요법 배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떤 식으로 먹었을 때 맛을 내고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관상가가 나오고 얘기가 막 나오니까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실제로 책이 저는 전자책으로 읽어가지고 책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전자책의 페이지 수를 보면은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책이니까 되게 작은 건데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책은 되게 얇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거든요. 저도 1시간 안 걸려서 다 읽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뭔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읽게 된 책인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봐도 되게 내용도 간략하고 뭐 사람들 관상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읽어봐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되게 새로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게 관상을 본 사람들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장사를 하면서 아니면 부동산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관상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관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저 사람이 살 건지 안 살 건지 알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도 하다 보면 손님 만나면서 저번에 나랑 계약했던 사람이랑 닮았는데 저 사람 괜찮은데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좀 오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상을 안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있었는데 딱히 관상을 배우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현대 살아가는 사람이 관상을 배우고 본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러진 않는데 되게 관상가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재밌는 것 같아요. 점을 따로 보지는 않지만 점을 보면 재밌다, 이런 거 아닐까요?